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90년생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케팅 코드 13이라는 부제가 있네. 요즘 시대에 살아남아서 돈을 벌자면 요즘 애들의 생각과 구매 방식, 그리고 구매 동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각자의 입장에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 의사결정권자의 대부분인 40대 이후의 세대를 공략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해. 첫 번째야, 먼저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지 말라는 것.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럴지라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속도는 기본이고, 덧붙여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최초가 되고 싶다면 일단 저지르고 다져나가라네. 트럭 방수포로 만든 재활용 제품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이 있다고 해. 쓰레기를 명품으로 만든 최초의 힘이라고 하네. 브랜딩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혁신 제품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라고 말해. 소비자의 마음에 있는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이지. 설령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행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뭐든 하는 것이 완벽보다도 낫다고 강조해. 두 번째, 가슴을 치면 머리는 저절로 온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것들은 시대가 발전하고 세대가 변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밀레니엄 세대를 하나의 틀에 가두기란 불가능하다. 내가 결정한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동기부여는 독이다. 평생 직장은 당연히 없고 N 잡느가 트렌드가 될 정도이니까 당신이 옳다에서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는 공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저 들어주고 이해해주자는 것. 세 번째는 상품이 아니라 경험이다. 가장 창의적인 제품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만들어낸다는 것.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저가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똑같은 상품을 팔기 때문이라는 것. 여행조차도 경험이 없으면 구경이 된다는 것. 요즘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던져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만 참여는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흥미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던져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야.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주는 재미와 경험을 사는 것이니까. 네 번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남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브랜드의 철학, 가치라고 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야. 무인양품의 철학이 있다고 하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미니멀리즘이 있고 인간을 돕는다는 이타심이 있다는 것. 블루보틀이라는 커피가 있지. 커피를 좋아하는 클라리넷 연주자가 커피 수레로 창업을 하여서 지금은 브랜드의 중심에 서서 있다는 것이야. 남다른 철학을 가진 브랜드의 매력을 느끼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 철학 그리고 기술은 함께 간다는 것이지. 다섯 번째, 타깃은 좁게, 공감은 깊게 라는 말이 있네. 우리가 공략하려는 타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나서 그들만을 위한 공감 메시지를 찾아라는 것이야. 볼링에 1번 핀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핀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여섯 번째, 한정판이 돈이 된다는 것. 나나랜드라는 게 있다네.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돼 왔다는 윗세대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를 모든 기준의 중심에 둔다는 것. 이 세대를 타깃한 소장 경쟁이 돈이 된다는 것이야. 한정판이라는 말, 희소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야. 지구에 현존하는 세대 중 가장 자기 중심적이라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네. 일곱 번째, 착한 기업.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 브랜드를 선택할 때도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의 물건을 선호한다는 것이야. 라면 하나라도. 여덟 번째, 이야기가 담긴 상품. 상품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소비자의 마음에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는 마켓 클리를 예로 들었네. 이야기는 소비자와의 소통 경로라는 것이야. 좋은 농장은 입구부터 다른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상품은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 핑계는 죽음이다. 불편한 지점을 찾아서 기꺼이 뛰어들 때 비로소 그 브랜드는 프리미엄이 된다는 것. 핑계는 죽음이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많은 세상이라는 것. 열 번째, 유명해지려면 위대해지는 시대라고 한다. 유명해지면 위대해진다는 것.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세대, 심지어는 관종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욕심이 모여서 물결을 이루고 파도치는 그 지점에 먼저 올라타라는 것이야. 11번째, 이미지보다는 진정성이다. 이미지가 판매로 이어지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맨 얼굴로 싸워야 하는 시대다. 포장과 치장을 넘어서라. 사치품보다는 필수품으로. 12번째, 실속 있는 움직임을 따른다는 것. 허세를 버리면 사람이 모이고 소매점도 죽지 않는다고. 13번째, 브랜드는 나의 정체성. 모두를 겨냥하면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다. 나만의 것, 개성, 나다움을 찾는 일에서 시작이다. 오래가는 브랜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진짜 맛집의 메뉴는 하나다.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는 것의 최후는 평범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책을 소개하네. 미치지 않고서야 하는 책. 일단 해보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열매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개인을 세우는 법, 이름을 팔아라. 나답게 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리고 말센스라는 책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라.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이다. 위로한답시고 내 이야기 꺼내지 마라. 그저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침묵보다 더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하라. 대충 아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잘 모릅니다라는 말부터 배워라. 잡초밭에 들어가지 마라.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곳을 피하라는 말이야. 서로 공감하고 유익한 내용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그리고 카피책이라는 게 있네. 잘 팔리는 제품 만들기의 글쓰기 비법이라고 해. 글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말과 글로 장난을 치고 카피도 도둑질하라는 것이야. 형사에게 잡혀갈까봐 걱정하지 말고 제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카피, 브랜드 이름에서 카피를 찾자고 해.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에서는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솔직한 피드백,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 팀 구축과 적재적소의 사람 한치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마케팅 때문에 고민합니다라는 책, 작은 가게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해.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나와의 만남으로 유입하는 방문을 일으키고 내 것을 구매하게 하고 다시 그 만남을 구매로 전환시킨다는 것. 만족하고 나서 재방문하게 만들고 매장 내부에 광고를 하라고 하네. 여기까지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시대에서 나다움의 모습으로 나의 꿈을 향해서 뛰어가라고 해. 여기까지.